여러분과 함께 영화에 대해서 알아볼 화성시 미디어센터 김정민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강의인 4강 진도를 나갈 텐데요.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저번 시간과 같은 샷의 연결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샷의 연결, 그 중에서도 샷의 순서와 그리고 샷의 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샷이 연결되는 방법만 봤지 순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엔 샷들의 연결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샷들을 연결하는 순서에는 크게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을 보여주고 완성된 전체를 보여주는 방법, 전체를 보여주고 디테일한 부분의 것들을 보여주는 방법, 퍼즐 맞추기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다음과 같은 퍼즐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 조각들을 합치면 이런 모양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조각들을 먼저 보여주고 전체 퍼즐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퍼즐을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세부적인 조각들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주인공이 있는 전체 공간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 얼굴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얼굴을 먼저 보여주고 집중을 시킨 다음 나중에 전체 공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책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 얼굴을 보여주고 그 다음 마지막에 전체 공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즐의 조각을 바로 맞추는 방법을 봤는데요. 한참 지나고 나서 조각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공간을 보여주기 위해 다음 샷을 바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요소, 그것과 함께 공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샷을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샷은 좀 더 여러 가지를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공간 소개, 두 번째 새로운 인물의 동선, 이 두 가지의 정보를 한꺼번에 한 화면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한 화면이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밀도가 높은 화면은 보통 좋은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화면이 한참 뒤에 새로운 등장인물과 함께 나왔습니다. 등장인물이 나오는 걸 보여주는 척 하면서 지금까지 소개시켜 주지 못한 이 공간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샷의 순서를 바꾸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다시 맨 처음 화면으로 가봅시다. 전체 화면이 먼저 나오면 이러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어떤 표정일까?
저 개는 어떻게 생긴 걸까?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으로 세부적인 화면들이 나옵니다. 세부적인 화면들이 먼저 나오면 이러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걸까? 저 사람과 개의 위치와 자세는 어떤 걸까? 그것에 대한 답으로 전체 화면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방법은 이렇게 관객에게 다른 질문을 주고 능동적으로 영화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가 재밌는 이유는 이야기가 재밌는 이유도 있지만 감독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샷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구성시키지 못하면 재밌는 이야기도 재미가 없어집니다. 자, 지금 배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머리 아픈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샷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소리, 시선 방향, 움직임 등을 이용했는데요. 샷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특별히 샷의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샷의 문법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샷의 사이즈는 2강에서 배웠듯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2강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2강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샷의 문법은 샷과 샷이 연결될 때는 2단계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샷이 바스트 샷이면 그 옆에 있는 한 단계인 클로즈업과 미디엄 샷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단계 이상의 사이즈의 차이가 있는 샷들이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샷의 순서에서 살펴봤듯이 샷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비슷해서 아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면 샷이 바뀔 동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스트 샷 다음에 연결되지 못하는 클로즈업과 미디엄 샷은 비슷한 사이즈라서 가지고 있는 정보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2단계 이상 사이즈가 변해서 좀 더 넓은 사이즈로 바뀌면 바스트 샷에서는 못 봤던 공간의 정보들, 다른 정보들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샷이 연결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샷이 한 단계로 연결되면 부자연스럽게 끊어지듯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샷을 보통 점프샷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2단계 이상 샷 간의 차이를 크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4번의 강의 동안 샷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촬영의 위치, 샷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샷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샷의 연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샷의 연결, 그 중에서도 샷의 순서와 그리고 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제 여러분들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혼잣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저 장면은 바스트 샷에서 풀샷으로 넘어갔고 저런 위치에서 찍었구나.
자, 이렇게 아마 혼잣말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연출 그리고 감독의 세계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연출하고 영화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자, 가짜에서 가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인 감정을 관객들에게 전달해주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작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4번의 강의를 듣는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상황이 좋아져서 여러분들을 오프라인 강의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오프라인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